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유쾌한 생각 유튜브 구독자에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진작가 염호영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스튜디오 오디너리 독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람과 강아지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촬영을 하는 편입니다. 작가님께서 처음 사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처음에 사진을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라는 거를 가서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처음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사진관에서 이제 조명 드는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그러면서 일본에 우리나라로 치면 돌사진처럼 3살, 5살, 7살 때 기념사진을 찍는 시치고상이라는 거를 주로 촬영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물 사진을 찍으시다가 반려동물 사진을 찍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원래는 제가 한국 들어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계속 일을 했었거든요. 네, 웨딩 일을 하면서 여기 보이는 저희 시바견 로마를 이제 제가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강아지를 처음 키우다 보니까 로마가 집을 한번 이제 뛰쳐나간 적이 있어요. 집 나간 로마를 유기견 보호소에서 이제 저희가 찾았는데, 그때 유기견 보호소의 그런 좀 참담한 현실을 제가 사진으로 찍다가 이런 우리의 현실들과 유기견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사진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님, 그럼 지금까지 다양한 사진을 찍으셨는데 찍었던 사진들로 전시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최근 하신 전시 중에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진작가로서 오디너리 독스라고 하는 상업사진을 이제 또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마음 한 구석으로는 순수 예술 사진이나 파인아트그래피를 굉장히 또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목표를 세운 게 있다면 1년에 한 번씩은 사진전을 꼭 하자라는 거를 목표로 세웠었어요. 삶을 살다 보면은 이제 목표한 게 잘 안 이뤄지고 하기는 해서, 예전에 했던 거는 라이카 스토어 충무로점에서 라이카라는 필름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아이들의 일반적인 모습들을 담는 그런 사진전을 하나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성수동에 있는 성수연방 천상가옥이라는 카페에서 우리가 5년 동안 스튜디오를 해오면서 처음에는 이런 사진을 했고, 중간에는 이런 사진을 해왔고, 앞으로는 어떤 사진을 할 것이다 라는 것들, 일종의 역사를 5년짜리 짧은 역사를 나열하는 그런 사진전을 했었습니다. 거의 사진전이라기보다는 저와 직원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왔고, 그다음에 손님분들에게 앞으로는 이런 사진을 더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그런 사진전이었죠. 작가님께서 되게 다양한 컨셉의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는 처음에 스튜디오를 설립을 한 게 반려동물의 스튜디오를 해서 정말 이쁘고 귀여운 모습만 찍자라고 해서 설립된 스튜디오는 아니에요. 저희가 로마를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리고 오면서 봤던 것들을 많은 사람이 좀 같이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봉사활동격으로 이제 만들어진 스튜디오다 보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태까지 해왔고 준비해오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다 유기견이나 입양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 해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유기견 보호소? 우리가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보호소는 정말 강아지들이 많거든요. 이름이 없는 친구들도 많아요. 물론 이름도 없으니까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입양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루하루 그 친구들을 먹여 살리는 데에 좀 더 시간을 쓰는 경향이 많거든요. 우리가 가서 유기견 아이들을 찍어서 입양을 보낸다,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 해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런 친구들을 이제 이 친구는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좋은 곳에 입양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다음날 안락사다, 이런 친구들을 내가 이 친구를 조금이라도 더 보호하고 있을게 라고 임시보호로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임보하는 분들을 촬영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이런 프로젝트는 유기견 보호소나 아니면 제가 사진을 찍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SNS라든지 미디어에 금방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슈화가 금방 되는데, 임시보호하시는 분들이 데리고 가게 되면은 저 친구는 그래도 그나마 누가 데리고 갔네 라고 하면서 거기서 소식이 끊기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유기견 보호소도 물론 급하지만 임보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그런 분들을 촬영을 하는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이제 사진을 찍으실 때 사람이랑 사진을 찍을 때도 이제 소통을 해야 하듯이 반려동물 사진을 찍을 때도 동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혹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를 들어 바디 프로필을 찍는 작가라면은 뭐 이두, 삼두, 그다음 뭐 광배, 뭐 대흉근 이런 식의 명칭이나 근육의 움직임들을 다 공부를 하잖아요. 바디 프로필 하시는 분들은. 그것처럼 강아지를 찍는 우리들도 저 아이들의 견종이나 역사 아니면 뼈나 근육의 움직임, 예를 들어 퍼그 같은 경우는 단두종이라고 해서 이 주둥이가 굉장히 이렇게 짧죠.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따로 있는 것도 이제 특징이고, 그 다음에 뭐 진도나 시바견, 허스키처럼 머즐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형적 특성, 성격적인 특성 이런 모든 것들을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러다 보면은 뭐 지도사 자격증 아니면은 뭐 영양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작가님께서 이제 사진을 매 순간 진심을 다해서 찍으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을까요? 강아지들이 스튜디오에 오면은 같은 애들이 없어요. 사람처럼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정규교육을 받아서 상식적인 대화가 되는 사람들끼리 촬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기본적인 틀 같은 거는 생기잖아요. 근데 강아지 같은 경우는 정말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한 집 가정이거나 두 집 가정이거나 유기견이거나 정말 다양한 종류의 강아지들이 있다 보니까 애들 특징이 정말 강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모든 강아지들은 거의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아있기는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자 그러면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아저씨가 그냥 혼자 그만한 갈색 푸들 데리고 왔어요. 대부분 아저씨들의 그런 약간 퉁명스러운 성격 있잖아요. 아, 나 몰라. 네가 알아서 찍어봐 하면서 얘를 툭 던지고 가는데, 근데 저기 뒤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찍나 하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쁜 대로 찍어요 라고 했는데, 아, 니네가 알아서 찍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도 그 어르신의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잘 느껴지는 거예요. 아저씨가 강아지 사진관에 혼자서 강아지를 데리고 올 정도면은 얼마나 얘한테 애정이 있으니까 그러겠어요. 근데 그거를 표현을 못하는 그런 성격이신 거죠, 아저씨는. 근데 그런 마음이 너무 크게 와닿아가지고 츤츤거리는 약간 아저씨인데 그래도 강아지를 얘를 엄청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사진까지 찍으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가장 기억에 강하게 남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에서 반려동물 입양 문화가 그렇게 활성화된 국가는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작가님의 견해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반려동물 입양 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거는 모든 반려동물을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봉사활동이라고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이 친구들을 뭐 입양을 보내야 되겠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다 저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만 좀 버렸으면 좋겠다. 얘네는 왜 우리가 구조를 하고 입양을 보내는데 왜 뒤돌아서면은 50마리, 100마리 더 들어오는지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입양 문화가 조금 더 활성화된다기보다는 좀 법적으로 그런 아예 버리지 않는 문화를 강제적으로 좀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요즘 많이 보이는 무슨 화성 개농장, 그래서 아예 버려지지 않는, 그리고 반려동물을 입양을 하거나 분양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는 것처럼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자동차를 운전면허를 따는 기본적인 이유가 그 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동일한 생명이거든요. 강아지 친구들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데려오기 전에 운전면허증처럼, 그러니까 반려동물 자격증을 하나를 공부를 하고 취득을 해야 입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독일 같은 그런 기본 선진 문화가 좀 자리를 먼저 잡았으면 좋겠어요. 작가님께서 5년 동안 이렇게 사진 작업을 해오셨는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었던 에너지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에너지의 원천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쉬는 것도 능력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대신에 제가 일을 할 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취미라든지 그런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는데, 다행히 저는 그게 사진 찍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유쾌한 생각에서 구름이와 다리를 함께 데리고 왔는데 우리 친구들 사진 한번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그럼 같이 구름이랑 다리 보러 가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작가님. 여기가 작가님의 스튜디오군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이제 제가 주로 활동하는 저희 스튜디오 오디너리 독스입니다. 네, 오디너리 독스 스튜디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오디너리 독스 스튜디오는 혹시 이름이 왜 오디너리 독스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저희가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시작한 스튜디오다 보니까 오디너리, 보통의 평범한 독스, 강아지들이란 뜻이어서 품종견이나 너무 뭐 이렇게 고급스러운 견종보다는 일반적이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강아지들을 위한 그런 아이들을 위한 스튜디오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강아지들을 주로 촬영을 하는 이제 배경지 세트가 되어 있는 이런 공간들이고요. 배경지는 사비지의 하프도 이제 사용을 하고, 저쪽에 보시는 풀 사이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유분들 배경지도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저희 거의 메인 촬영 공간인데, 호리존 같은 경우는 가족 사진도 촬영을 하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영상 프로필도 많이 작업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족 사진을 이제 좀 크게 찍고 있죠. 네, 저희 오디너리 독스 스튜디오에서는 다양한 컨셉으로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혹시 이 스튜디오에는 어떤 상품들이 주로 있을까요? 저희는 강아지 촬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주로 저희를 좀 많이 찾아주시는 그런 컨셉들은 뉴아트라고 해서 어떤 반려동물 전문 호텔이랑 같이 콜라보하면서 이제 연구했던 컨셉 중에 하나인데, 중세 시대에 좀 이렇게 초상화 같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화관이랑 이쁘게 쓰고 촬영하는 컨셉이 있고요. 컬러독이라고 해서 옥수수 전분이랑 컬러 색소를 이제 배합을 해서 아이들을 메이크업 해줘가지고 촬영하는 컬러독이라는 컨셉도 있고, 또 우리 컨셉이 한 20여 종류가 되는데 그 중에 대표되는 컨셉들이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스튜디오에는 그럼 주로 어떤 고객들이 찾아오시나요? 강아지를 키우시는 일반적인 고객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저희 스튜디오 자체가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스튜디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해도가 있어야지 찍을 수 있는 사진들을 원하시는 고객들, 예를 들어서 훈련사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독댄싱, 아니면 디스크독, 그 원반 던지는 그런 친구들 전문적으로 하는 쇼독들도 많이 옵니다. 네, 저희 유쾌한 생각에서 다리와 구름이가 왔는데 이 네. 친구들이 포메라니안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 사진을 찍는다면 어떻게 찍을 수 있는지 한번 실제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제가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한번 올려주시고. 이게 우리가 반려동물을 촬영을 할 때 특징을 먼저 보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머즐, 그러니까 이 주둥이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느냐 짧으냐 이런 거에 네. 따라서 좀 많이 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요 포메라니안 친구 이름이 이제 다리라고 하는데, 다리는 현재 이 미용 자체를 동그랗게 자르는 곰돌이 컷을 했어요. 이 주둥이 머즐 자체가 좀 짧다 보니까 라이팅을 이쪽에서 사이드로 이렇게 주게 되면은 오히려 짧은 머즐 자체가 포인트가 살지 않고 털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아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고 머즐이 짧은 아이들은 라이팅을 정면 45도 위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주면은 눈도 동그랗게 잘 나오고 털도 새까맣게 디테일이 잘 사는, 컬러 대비가 잘 사는 그런 결과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다리 지금 얼굴 보이십니까? 다리의 네. 촬영 네. 이 포인트가 뭐냐면은 바로 눈썹입니다. 일반 포메 친구에게서는 보기 힘든 약간
이렇게 화나 있는 그런 눈썹이 포인트라 좌우의 라이팅 밸런스를 제일 잘 맞추기 위해서 조명을 정면에서, 이거를 사람으로 치면 버터플라이 루프라고 하거든요. 버터플라이 촬영법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지금 보면은 다리가 저쪽을 보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 카메라보다 지금 우리를 촬영하고 있는 저 큰 카메라가 더 신경 쓰여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친구에게 말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쪽에 보시는 결과물을 보시면 이 조명이 눈동자에 비친 게 정확하게 눈동자 3분의 2 위 정도 되어 있잖아요. 이 조명의 높이는 저 정도가 제일 좋고, 이 눈썹, 아까 보였던 이 눈썹의 포인트가 그림자 지지 않고 잘 촬영을 했는지, 조명이 옆면에서 쐈다고 하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이쪽 눈썹에 있는 그림자가 좀 지워졌겠죠. 그래서 정면에서 라이팅을 쏘면은 가장 최적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렇지. 다리 잘했어. 좀만 먹어. 간식 많이 먹어. 기다려. 하나, 둘. 그렇지. 이렇게. 자, 지금 이제 이쁜 프로필 사진이 나온 것 같아요. 다음은 가족 사진 어떻게 찍는지, 어떤 세팅으로 촬영을 하는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이동해 볼까요? 호리존으로. 저희 가족 사진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호리존에서 촬영을 하는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가족 사진 찍을 때 쓰는 조명은 선 없이 그냥 무선으로 찍을 수 있는 SMDB의 B500이라는 조명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필라이트 그림자 부분 채워주는 거는 B240이라고 하는 조금 작은 그런 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진은 막 우리가 파인아트 하는 것처럼 막 여러 가지의 그런 조명을 쓰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상업 가족 사진은. 그래서 거의 메인 조명 하나, 그 다음에 서브 조명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쓰는 편입니다. 가시죠. 약간 구르비와 다리를 얼굴 높이 정도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반발 앞으로 나와주시고, 그대로 계세요. 자, 갑니다. 뒤로 반발 가셔야 됩니다. 너무 탑입니다. 둘, 셋. 그래서 여기서 가족 사진을 이런 조명 세팅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다 봐주시고. 작가님, 여기서 이제 영상 프로필도 같이 촬영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요즘에 네. 특히 가족 사진은 사실은 어느 스튜디오를 가든지 거의 메인이죠. 메인 촬영이고, 최근에 저희가 임시보호하거나 유기견 보호소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를 인터뷰를 간단하게 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친구는 어디서 데리고 왔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세팅을 최근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이 많이 달라지나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원래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 보면은 사진은 거의 순간광으로, 지금처럼 보고 계시는 순간광으로 촬영을 하잖아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조명과 카메라 세팅이 달라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만지신 조명이 네, 지금 제가 세팅하고 있는 거는 실내에서 스튜디오에서 간단하게 쓰기에 좋아요. 그래서 난라이트에서 FS300이라는 조명이고, 메인으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광량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스튜디오에서 이제 쓰시는 거 보면은 충분히 메인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영상 프로필 인터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영상 조명에 관한 그 초반 투자 비용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라이팅 자체의 색깔을 좀 자유자재로 바꾸거나 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명이 필요했었는데, 원래는 저희가 이런 단색의 메인 조명 하나만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파보 튜브라는 저 뒤에 보고 계시는 저 조명이 들어오면서 조금 더 다채로운, 지겹지 않은 그런 프로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죠. 보여드릴게요. 필라이트를 핑크색으로 이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키라이팅, 우리가 쓰는 메인 조명을 난라이트 FS300으로 잡았고,
헤어라인 쪽에는 지금 오렌지색 파보 튜브를 설치를 해서 이 머리 위에 헤어라인이 오렌지 색깔로 나올 수 있게, 그리고 필라이트 그림자 부분은 좀 핑크색으로 해서 좀 사이버펑크틱한 그런 인터뷰 라이팅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쪽으로 이제 와서 보시게 되면은 메인 라이팅은 원래 오리지널 컬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림자 부분을 핑크색으로 지금 저희가 바꿨죠. 밋밋한 거는 백라이팅입니다. 배경이 조금 밋밋해서 배경을 라이팅을 하나 더 써서 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두고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네. 가서 다리 한 번만 안고 와 주실래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사진에서는 순간광 쓰고, 그 다음에 카메라는 뭐 알파1이나 아니면 R3를 사용을 하는데, 영상에서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에서는 이제 FX3라고 영상용 시네마틱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 조명은 이제 지속광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라이팅 세팅을 하게 되면은 좀 지겹지 않고 굉장히 다채로운 그런 컬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고마워요. 잘했어요. 네, 빠이빠이. 오케이. 네, 작가님께서 이제 자연광이랑 인공조명 중에 선호하시는 빛이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처음 시작을 스튜디오에서 해가지고 마음이 편한 거는 아무래도 인공광이 마음이 편하기는 합니다. 네, 작가님께서 야외 촬영도 하시는 걸로 아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서도 한번 사진 촬영해볼까요? 네, 지금 밖에 나가면 사진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야외 촬영 장비 세팅해서 밖에서 한 번 더 만나 뵙도록 할게요. 좀 이따 봬요. 네, 지금은 저희가 스튜디오 옆에 있는 작은 공원에 이제 산책 스냅을 찍으려고 나와봤고요. 산책 스냅을 찍을 때에 어떻게 찍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오늘의 모델은 저기 보고 계시는 우리 달입니다. 포메라니안이고요. 기다려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원상복귀. 재밌는 게 사진 찍을 때 가장 힘든 게 바로 견주예요. 보호자님이 제일 힘든 그런 촬영입니다. 기다려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면은 지금 이 스트랩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강아지를 찍을 때 잘 찍으려면은 카메라의 높이가 반려견의 눈높이까지 내려가 줘야 됩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죠. 스트랩을 늘려서 내려도 되는데 그게 귀찮으시면은 그냥 스트랩을 이렇게 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면 돼요. 거의 저기 있는 다리에 눈높이까지 내려야 되니까 이만큼까지는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게 위에서 아래로 찍었을 때 사진이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자, 다시 내려볼게요. 달 일로 와, 가자. 불러주세요. 다리! 그렇지.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이뻐. 한 마리의 곰돌이가 그냥 뛰어오는 것 같네, 그냥.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의 눈높이를 반려견의 눈높이로 낮춘다. 요게 한 가지 꿀팁입니다. 아, 귀여워. 귀여워. 사진들 다 잘 나온 것 같아요. 한번 와서 보세요. 이렇게 사진들 보시면은 이런 사진들 나왔어요. 좋아요? 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진짜 구름이랑 달이랑 엄청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이 사진들 이쁘게 보정해서 제가 드릴게요. 우리 같이 스튜디오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작가님께서 이제 사진을 찍으시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데, 사진을 찍으면서 느끼신 깨달음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깨달음. 저희 스튜디오가 정말 웃긴 게 컨셉을 하나만 구매를 하잖아요. 그리고 찍다 보면 제가 두세 개를 더 찍어줘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가님 사진 너무 이쁘게 찍어서 너무 고마워요. 내년에 또 올게요. 근데 못 와요.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이제 앞으로 못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한 번 찍을 때마다 다음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많이 찍어줘요. 사람은 오래 살지만 강아지들은
평균 요즘은 많이 늘어나서 한 15살? 그래도 언제 갈지 모르는 게 강아지들이라 최대한 찍을 수 있을 때 많이 찍어주자. 한 장이라도 더 찍어주자 라는 게 좀 큽니다. 네, 작가님 답변이 되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답변이었는데요. 사진작가로서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진작가 염호영으로서 앞으로의 목표는 스튜디오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스튜디오 안에서 이제 대부분 사진 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귀여운 로마도 제가 사진 작업을 하고 있을 때면은 언제나 여기에만 있어요.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거는 로마랑 같이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반려동물 여행 사진을 좀 찍어보고 싶은 게 지금 제 꿈이자 목표입니다. 유쾌한 생각 인마이 스튜디오에 출연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유쾌한 생각이랑 이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의 질문들이 정말 생각을 많이 해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덩달아 저도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사진이라든지 작업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진지하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좋은 인터뷰 같아요. 앞으로도 유쾌한 생각이랑 조금 더 진솔하고 진지한 그런 작업들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진작가 염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